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종목 세일즈 목요를 맡고 있는 최영동 멘토입니다. 자, 최근 시장의 급락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상황들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종목 세일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국내 최고의 멘토들과 함께 매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겪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목요일에 종목 세일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황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간부로 종합주가지수 마이너스 0.61%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8% 강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다소 조금 미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시장 많이 어려우시죠? 예, 자, 그동안의 시장이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세가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좀 긍정적인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좀 낙폭이 좀 컸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61%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이 일단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제가 풍선 효과라는 단어를 한동안 잘 사용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양시장 다 같이 빠지다 보니까 이러한 단어들 자체를 그렇게 크게 쓰질 못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풍선 효과라는 얘기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연 이틀, 3일 정도 사이 한 10% 이상씩 좀 빠져가는 흐름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플러스 0.21% 강세 흐름들. 상대적으로 종합주가 지수는 속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겠죠.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4%. 쉽게 말씀드려서 코스닥에 대한 하락 속도가 좀 더뎌지는 가운데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조금 더 속도가 좀 붙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반등에 대한 시점을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해외 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직까지는 좀 클리어해진, 깨끗하게, 선명하게, 앞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될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진행하셔야 됩니다. 쉽게 매수매도 관망을 하셔야 되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에 대한 상승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주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에 대한 반등 흐름들 나오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국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페이 관련된 핀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이 추세로 전환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신호들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정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지지 않았다라는 점 꼭 유념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또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대한 이제 변동성까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장에 대한 매도보다는 내일 오전장에 대한 매도가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시장 안 좋습니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목들 잘 관리를 해서 좋은 수익률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보고 더 자세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7월 23일입니다. LNF 6,95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다소 좀 아쉽습니다. 마이너스 3.7%의 약세 흐름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월 30일 날 매수한 종목이죠. 인터파크 홀딩스, 우리 포트의 가장 효자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은 1,350원이었고요. 수익률, 현 구간에서는 7.2%지만 목표가 터치를 했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6일입니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매수가 23,500원에 추천해 드렸었죠.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6%대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월 13일 날 추천드렸던 다음 카카오 139,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다소 조금 아쉬운 실적 오점 기록을 해주고 있네요. 마이너스 8.2% 약세 흐름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 지금부터 종목 AS 한 종목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LNF 보셔야 되겠죠? 자, LNF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종목, 마이너스 3.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아쉽죠? 저희 이 종목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추천 드리자마자 바로 좀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줘서 이 종목이 드디어 가겠구나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여지없이 코스닥 시장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사뭇 안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변동성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했다.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계속적으로 좀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이 종목만큼은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그래도 플러스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말씀드렸고 그와 더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차트 흐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 마이너스 3.5%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하반기 시장이 안정화가 됐었을 때 새로운 성장성이라는 모멘텀들, 새로운 성장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 후보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오늘자 어찌됐든지 간에 추가적인 하락 없이 플러스 1.36%의 강세 흐름들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만 조금만 더 받쳐주고요. 그와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가 고퍼에 대한 종목군들이 다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드니까요. 이 LNF는 약간은 하반기에 대한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3.7%라 하더라도 뭐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 종목 트래킹하면서 계속적으로 AS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죠. 인터파크 홀딩스입니다. 자, 굉장히 효자 종목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1350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7월달 말의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됐었을 때 그와 더불어서 인터파크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마켓 코리아와 인터파크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직전 고점까지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뭐 어제자에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6%대의 급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성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목표가 설정을 해놓고 매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목표가 터치를 했다라는 점은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만족스럽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을 매매를 하셨던 시청자분들께서도 단기간에 좀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단기간에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거두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또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목표가에 뭐 제대로 바쁘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다른 업무들 때문에 아니면은 이 종목 좀 더 갈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뭐 욕심을 조금 부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도를 좀 줄이는 과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긴 있지만 곧바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강력한 상승 추세에 대한 기운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하게 좀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포트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제외를 시켜놓고 조금 박수를 치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역시 뭐 저희 포트에서는 뭐 잊을 수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추천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었죠. 2분기 실적 상당히 뭐 긍정적인 포인트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그리고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까지 연계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곧바로 좀 투영이 되면서 뭐 연일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동 종목만큼은 굉장히 탄탄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한글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향후에 대한 성장성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0.4%의 소폭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동반돼서 약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그와 더불어서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지면서 뭐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직전에 보여줬었던 상승 추세에 대한 내용들이 1차 파동하고 2차 파동에 대한 길기 자체가 상당히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뭐 일단 뭐 6% 만족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 27,000원, 28,000원대까지 좀 아쉽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굳건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성장성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시장에서 꽤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꼭 유념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고 저희 포트에도 담아가면서 꾸준하게 수익률을 좀 늘려가는 전략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다음 카카오. 참 다음 카카오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요. 자, 다음 카카오 종목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좀 낙폭이 크게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플러스 1.27%의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면서 직전 고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직전에 보여줬었던 14만 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한 흐름들,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아쉽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때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코스피의 얼굴 마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약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60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되면서 양봉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핀테크뿐만 아니고 다시 한번 인터넷 은행에 대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반기 이 종목이 어찌됐든지 간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탑픽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현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2015년도 5월달의 저점 구간하고요. 그리고 8월달 초순에 발생했었던 저점 구간과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점 구간에 대한 추세 자체가 추세 하단까지 좀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소 조금 매수하는 타이밍에 있어서 조금 성급했던 부분들, 또는 이제 아무래도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부각을 좀 시키다 보니까 매수를 좀 욕심내서 했던 부분들이 좀 패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은행에 대한 성장성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다음 카카오를 위주로 해서 인터넷 은행 관련 종목군들이 뜰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의 손실률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향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홀딩으로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면서 저희 포트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AS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본 방송에서는요,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 꼭 유념하셔가지고 방송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한 종목은 한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먼저 화면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NS 쇼핑입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진행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화면 좀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하죠. 자, NS 쇼핑을 제가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실적. 자, 실적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시장이 왜 빠지냐? 실적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가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는요, 실적 가치, 기업의 가치의 반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시게 되면 2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동종목에 대한 2분기 실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치국고 매출액 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 이익이 32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한 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전이익도 마찬가지로 한 7억 정도, 그 다음 순이익 같은 경우도 한 5억 정도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맞춰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횡보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왜 실적을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성장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14년도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014년도, 2014년도서부터
성장성이 상당히 좋았죠. 하지만 2015년도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성장성들이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성장률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케이블 TV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인터넷 쪽에 대한 매출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쉽게 말씀해서 홈쇼핑 또는 NS 쇼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케이블 TV와 모바일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동종목 같은 경우 전반적인 큰 성장률에 있어서는 다소 미진한 모습들, 미진한 예측치들이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그 안에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만큼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들이 동사의 가장 큰 추천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S 쇼핑 하게 되면요, 단순하게 NS 쇼핑만 해볼 게 아니고요, 이 NS 쇼핑과 경쟁 관계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펀더멘털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 NS 쇼핑이 탑픽주는 아니에요. 이 쇼핑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분명히 쇼핑과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특히 홈쇼핑과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GS 홈쇼핑과 CJ 오쇼핑, 많이들 알고 계시는 현대 홈쇼핑이 가장 탑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 종목을 다 배제를 시켜놓고 NS 홈쇼핑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자, 어떻습니까? GS 홈쇼핑, 모바일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도 78%고요. TV 쪽에 대한 내용들이 마이너스 3%로 매출 증감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타 쪽에서는 16.5%겠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 보시게 되면 CJ50% 같은 17% 정도의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TV 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좀 틀려질 것 같아요. 그런대로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TV 쪽 2.6%. 자, 그 다음에 매출 쪽, 모바일 쪽에서 보시기에는 180%의 매출 증감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 세 개 회사의 매출액과 증감률을 보여주려냐라고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일 텐데요. 2014년도와 2015년도입니다. 자, GS 홈쇼핑의 2014년도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15%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높았죠. 하지만 2015년도의 예측치들을 보게 되면 10%대로 거의 30%가 급감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J50도 마찬가지겠죠. 11.8%의 강세 흐름 보여주다가 2015년도에 대한 예측치는 9.7%로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홈쇼핑은 더합니다. 18.4%의 강세 흐름들, 15년도에는 12.5%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말해주고 있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로는요,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실행을 시키고 있지만 그만큼의 규모 경제에 대한 효과를 성장률로는 담보를 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현 상황에서는 규모가 큰 회사보다는 오히려 소규모의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CJ 홈쇼핑, GS 홈쇼핑, CJ 오쇼핑, 현대 홈쇼핑이 끊임없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NS 홈쇼핑은 추가적인 하락 없이 횡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NS 홈쇼핑 모바일 페이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좀 특이적인 사항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홈앤라이프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뷰티와 패션 쪽 아니겠죠? 가장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로 푸드와 헬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CJ 홈쇼핑, GS 홈쇼핑 이런 여타 홈쇼핑주들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N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종의 음식료 카테고리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안정적인 실적을 벌어들인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오면서 이 종목에 대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주주 현황입니다. NS 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NS 쇼핑이 가지고 있는 주주 현황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하림홀딩스가 5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하림홀딩스, 하림식품의 가장 주된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식품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NS 쇼핑이 모바일과 TV 쪽에서 성장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새롭게 하림이라는 지주회사가 설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식자재 회사로서의 제2의, 제3의 성장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하림홀딩스의 주주회사의 스탠스가 과연 어느 쪽으로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림이 그만큼 식재료 산업에서 성장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NS쇼핑은 그만큼의 이 하림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유통회사로서의 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이제 주주 현황에 대한 안정적인 현황들이 주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6년도서부터는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63빌딩 1층에 면세 사업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성장성 흐름들을 상당히 좋다라는 점, 이 세 가지를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NS 쇼핑의 투자 포인트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추천 종목의 가격 궁금하시죠?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21만 1,000원에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24만원 설정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절가 20만원 설정해드리면서 이 가격 책정 포인트에 대한 얘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S쇼핑. 자, 말씀드렸던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떻습니까?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들 어떻습니까? 지주회사, 자회사 또는 주주 현황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사업이 특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현 시간부로 22만 5천원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보다는 약간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2만 4,500원, 22만 4,500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에 한번 저희가 따라 붙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CJ 오쇼핑, 현대홈쇼핑과 주가와는 사뭇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여주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5년도 6월 23일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하게 5일선에 대한 내용들이 추세선을 좀 그려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양봉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어떻습니까? 변동성의 마무리 구간에 와 있지 않나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까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제가 좀 단편적으로 좀 욕심을 내보곤 싶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3개월, 3월 27일 날 상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6개월째 들어서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유예수 물량 자체가 좀 풀리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조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목표치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4만 원대까지의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1차적인 목표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적인 목표가를 달성을 하게 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AS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1차적인 목표가 24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간단하겠죠.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만 원 설정을 하면서 오늘의 종목 NS 쇼핑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무방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8월 20일 오늘입니다. 목요일 오후 8시에 샘플러스를 통해서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 상당히 조금 안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만큼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매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들이라든지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 오늘 밤 8시에 센티비 통해서 샘플러스를 통해서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오셔가지고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일요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 항상 토요일까지가 가장 쉬는 시간이고 일요일 날은 또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투 모드에서 저와 함께 전략을 세워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세일즈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